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우리가 첫 방송이죠. 2022년 새해 맞고. 예, 12월 31일에 원래 금요일이었으니까 제가 그러네요.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특집 하셨죠? 네, 맞아요. 예, 뭐 제야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 특집 하셔서 제가 그날 인사를 못 드려서 그날 마지막 날에 사실은 뭐 새해 인사도 하고 뭐 마지막 인사도 하고 했어야 새해 인사도 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보니까 횟수로는 2년이 됐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충 개월수로 보면 뭐 1년 좀 더 15, 1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마지막 인사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모순 같은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일단 새해 인사는 새해 인사대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 이유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뭐 부서로 옮기기도 했고 뭐 다른 일들이 좀 회사에서 맞는 일들이 생겨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없게 돼서 계속 하고 싶었으나 그렇죠. 네, 저는 청취자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언박싱 주제들도 좀 돌아보고 뭐 좀 남는 얘기도 하고 해서 마무리한 느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언박싱을 언박싱하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언박싱을 언박싱하다. 말장난 같죠? 아니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어요. 예, 언박싱을 언박싱하다. 예, 뭐 사물은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 그 사진첩 아닌가요? 아니, 사진첩은 아니고 에세이집인데요. 에세이집요? 사물의 뒷모습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더니 이제 오디오북 제작하면서 그 책을 제작을 하면서 봤더니 그 책이 또 이제 건축가 분이 쓰신 에세이집인데 뭐 방탄소년단의 RM이 추천했다고 해서 또 유명해진 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을 보면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조각을 보면 완성된 조각을 보잖아요. 항상 이미 뭐 예를 들면 다비드상 이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조각을 보는데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깨잖아요. 돌을 대리석을 깨면 그 깨서 나온 그 돌 조각들과 먼지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물을 뒷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면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 그 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언박싱은 언박싱하다라는 주제 자체도 뭔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언제나 한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열었을 때 다시 닫아야 되고 닫은 것도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뭐 의미 부여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예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뒤에 뭔가 찌꺼기를 남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인데 원래 사실 그 호피디 언박싱이란 코너를 기획했을 때 뭐랄까요, 소소한 행복을 좀 찾자 이런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게 또 시대하고도 엮였죠, 사실은. 또 코로나19 상황이었으니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뭐 계속해서 취미생활 얘기, 뭐 그리고 뭐 콘텐츠를 소비하는 얘기, 그리고 뭐 네트워크 라디오라든지 뭐 버추얼 트래블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거리두기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일상적인 활동들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코너를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 뭐 어른들의 취미생활, 그리고 순간순간의 행복을 찾는, 왜냐하면 이제 병에 걸리고 이제 고통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코너에서라도 조금 즐거운 생각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이 꽤 오래 왔네요. 아니요, 주제가 사실 저는 매주 기다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해서 맞춘 적이 없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던 걸 보면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항상 들고 나오셨어요.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PD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가끔 뭐 시의성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 뭐 한글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요식적 뭐 이제 전형적인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일라디오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계속 노는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뭔가 맺히는 이야기를 찾으려다 보니까 좀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하하 이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하하의 뒷모습에 뭐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해주셨고 예. 그런 얘기들 속에서 저도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좀 디테일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혀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소소한 아주 작은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할 때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소함이 계속 쌓여서 그걸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물론 그 소소함이 사실은 매일매일 뭐 예를 들면 내가 초콜릿을 한 개씩 먹겠어라는 소소함이 그냥 초콜릿만 한 개 먹고 달다 그러면은 안 쌓이죠. 그거는 그렇죠. 살로 쌓이겠죠. 그거는 아마.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소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쌓아 올린다면 당연히 그건 이제 나중에 더 큰 눈덩이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언박싱을 쌓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 어떤 그 주제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연을 기다리며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장 실황 같은 음악들을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 현장 실황을 가면 되는데 굳이 음반으로 들어야 될 필요도 없거니와 또 이제 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막 많이 듣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라이브들을 좀 더 찾게 됐고요. 그 좋은 라이브의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좋은 가수가 해야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라이브가 갖는 의미도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소개했던 것이 이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같은 명 가수가 그 원나잇 올리라는 그 라이브 공연이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자기가 데뷔했던 그 클럽에 다시 가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모두 친구들을 모아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해주면서 그렇게 본인의 노래를 불러주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것들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저 그때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한동안 들었어요. 계속. 예, 그거 저도 가끔씩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면 힘을 받아요, 확실히.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연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공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좋았던 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웃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눈처럼 웃고. 그거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여성 음악인들의 축제인 릴리스페어라는 거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젠더 갈등도 있고 뭐 젠더 감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사회적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 뮤지션들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음악을 해왔던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훨씬 더 뭐 락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훨씬 더 프론트에 나서야 되는 상황들 그런 거에서도 이것도 역시 연대죠,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공감, 연대. 여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있듯이 여성들도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별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지. 좀 소외받는 경우들이 있었고 남성들의 이야기도 남성들의 이야기대로 뭐 전면에 나설 기회가 좀 더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릴리스페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MTV 언플러그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워낙 전자음악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래서 심지어는 악기 없이 음악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음악 만들어서 알아서 작곡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영감을 가지고 어떤 그 음악을 조립해내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그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또 시대의 상황이니까. 근데 MTV 언플러그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기타 한 대 들고 에릭 클랩턴 뭐 머라이어 캐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실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얼마 전에 이제 30살을 맞아서 30이라는 타이틀로 아델이 앨범을 냈죠. 빌보드 앨범 차트 6주 동안 데뷔부터 6주 동안 1위는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질주하고 있는 아델의 앨범 로얄 알버트 홀 공연 그리고 뭐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기다리며가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았던 게 떼창 이제 관중들과 맞아요. 이런 거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마이크 이렇게 넘기면 또 떼창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라서 들어봤던 것들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최근에는 어쨌든
그 라이브 음원에 대해서도 제가 공간 음향 기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음향들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분리도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아 저쯤에 기타가 있구나 저쯤에 드럼이 있구나 아 보컬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의 레코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라디오니까 사실은 오디오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가 맞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공연에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가게 되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음악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공간 음향이라고 아예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김원상 PD가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 4936님께서 오마이갓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호피디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3204님께서 호피디님 목소리랑 얘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최고의 클립 얘기도 나와서 좋네요. 생방으로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참여할 때마다 진짜 짱 행복했고요. 김성환님께서 편하게 문자 읽어주셔서 좋았어요.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취자 문자로만 따진다면 이 얘기할 때 제일 문자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레트로, 복고. 한 80년대 얘기? 90년대, 80년대? 네, 90년대 얘기 할 때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행복했던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했던 추억을 계속 갈라먹고 사는 게 또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요. 우리 보통 추억을 파먹고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좀 안 좋게 하기로는. 갈라먹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또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옛날에 그땐 좋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라는 건 계속해서 사이클이 생기고요. 네, 그렇죠. 현재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리고 레트로 복고 이런 것들은 문화와 마케팅 전반을 지배하는 거대한 조류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제가 그때 살지 않았지만 60년대에도 아마 50년대 문화가 레트로로 돌아왔었을 거예요. 70년대에는 또 60년대께 돌아왔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은 또 9000 내지는 80 후반, 9000 후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때 또 무슨 그거 있었죠. 파고다 공원 탑골 라이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복고 문화의 부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역사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은 폭발하는 것이고 그냥 한때 한 장, 두 장 이런 원히트 원더도 저희가 다뤘었지만 맞아요.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조명시켜서 부상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또 저는 제작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업이나 레트로를 기반으로 한 협업 또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즘에 아마 그냥 단순히 의류 쇼핑몰만 가보셔도 다 곱하기예요. 전부 곱하기. 뭐 곱하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소비 사이클 정도가 짧아졌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장점과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거의 시너지를 재빨리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 맥주도 그렇잖아요. 맥주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밀가루 회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맥주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슨 야구구단 맥주도 보고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라면 회사에서 맥주 만들고 맥주야말로 정말 모든 콜라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맥주의 어떤 그런 보편성 같은 거에 주목한 거겠죠 아마. 맞아요. 계속해서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겼던 것 같고. 우리 전집들도 많이 살펴보지 않았어요? 전집들도 많이 살펴봤어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 시대와 어울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점점 더
뭐라고 할까 문화 소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한 권 뭐 더 짧게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문화의 어떤 지금 창조되는 것들의 기반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라든지 뭐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이라든지 뭐 삼국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삼국지 초안지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데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스피노프로 탄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김용 작가의 무협지 얘기 초반에 한참 했던 것 같고 대망을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다뤘는데 그때 이제 진행자께서 하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야, 이 24권짜리를 2번에 걸쳐서 다룰 생각, 2번에 끝낼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고 그때 하셨어요. 저도 사실 시작하면서 좀 후회하긴 했어요. 아, 왜요? 이걸 이 긴 얘기를 2번에 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다뤘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했던 은하영웅 전설 얘기, 뭐 야구 만화 레전드인 AC2 얘기도 했었고 프렌즈와 순풍 산부인과로 대변된 또 시트콤 다시 보기 얘기, 루팡 셜록 얘기도 당연히 했었고요. 무민 얘기, 뭐 은하철도 999. 근데 저는 콘텐츠 이미 만들어져서 헤리티지를 가지는 콘텐츠 얘기도 좋았지만 좀 소소하게 감성적인 얘기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문방구 탐험 얘기. 예. 문탐이라고 하죠. 동네 서점. 동네 서점 얘기도 기억나요. 그리고 한글날에 맞춰서 뭐 약간 억지로 했지만 그래도 반응이 꽤 좋았던 한글 학교 이야기. 그리고 가을 소풍 얼마 전에 군산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군산 뭐 저도 좋았다고 막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군산 가서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시사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도 좀 있었어요. 제가 갔다 와야겠다. 방송에서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그게 가을이었잖아요. 가을이었죠.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딱 점 찍고 보고 왔는데 이번 겨울에도 꼭 가고 싶어요. 다시. 이번 겨울에요? 그 음파호수공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호수가 얼어 있는 게 정말 그때 왠지 가슴에 너무 절절하게 와서 지금 봤거든요. 그때 혹시 기분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얼음에 반영된 그림자 사진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한 거냐 또. 그래서 아니요. 너무 부러워요. 또 청승 떨었구나 이랬었는데. 음파호수공원은 참 좋은 곳이고 군산 뭐 새만금방조제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군산 뭐 멀지 않으니까 뭐 군산에 사시는 분이 또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뭐 동해서점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동해서점도 좋았고요. 지금 3204님은 문탐이랑 수능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와, 수능 얘기도 했었죠 진짜. 네, 수능 얘기도. 제가 수능 1세대라서 막 갖다 붙여서.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보는 콘텐츠들 다뤘다고 해서 제가 밥안주라고 해서 제 맘대로 막 저는 아직도 책 보면서 밥을 먹는 걸 좋아해서. 네, 맞아요. 그 얘기 해주셨고 거의 우리 초창기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막걸리. 막걸리기도 했었어요. 오렌지 섞은 막걸리에 뭐 이렇게 감귤 주스. 감귤 주스였나? 그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고 별로 맛 없었다고. 그것도 기억하시는구나. 네네. 그때 홈칵이라고 해서 홈바 집에서 만든 칵테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1년이 이제 52주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 얘기를 60개 이상 7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건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놔도 충분한 만큼의 많은 주제를 우리가 소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참 이 지나고 나면 몇 개가 안 남는데 머릿속에서. 그걸 풀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틈타서 한번 목록을 정리해봤어요. 1번부터 쭉. 그러다 보니까 참 진짜 별 얘기를 다 했구나 싶기도 하고. 0012님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다양한 음악 세계에 서 계시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여행자 지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행 얘기도 많이 했네요. 네, 콘텐츠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오디오 SNS 얘기도 했고요. 뭐 다양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코로나 시대에 전하는 그의 메시지라고 해서 하루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묶어내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누구의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어떤 그 한 분야에서 본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모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본 여배우
키키카린, 예. 키키기린이 저 그 책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책은 정말 그 연기자분이 굉장히 그 조연으로 아무튼 굉장히 그 잔뼈 굵은 연기자분이신데.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냥 항상 할머니 역할로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레에데 히로카즈 감독하고 둘이 이제 대담을 한 책인데 그 책에서도 정말 인생에 관한 그런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언박싱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키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트럭 한가득 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단련이 그렇게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언박싱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그 단련이라고 생각하면 꼭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꼭 그런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맨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일들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쌓아 올리면 네.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의존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들에 집중하고 맞아요. 그것들 계속 단련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할 얘기는 뭐 많지만 노래로 대신할까 해요. 제가 마지막에 노래를 한 곡 골라왔어요. 그래서 유재하 가수의 지난날이라는 곡을 골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네. 그 한마디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감사했고요. 김호상 PD도 김성환의 시사회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부분 차지했던 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피디가 추천한 곡이죠. 유재하의 지난날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